자, 이번에는 실제 DB 익스프레스 컴포넌트를 사용한 CS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셔도 물론 괜찮습니다만 저희는 메뉴 만드는 그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메모 프로젝트, 키 메모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열어서 거기다 메뉴들을 추가하고 DB를 직접 연결하는 샘플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프로젝트 하셔서 작성하셨던 키 메모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오픈 프로젝트 하신 다음에 키 메모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열어주시면 저희가 저번에 작성했던 메모장 만드는 프로젝트가 열려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메인을 물론 조금 추가를 하셔야 되긴 합니다만, 자, 메인 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DB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DB를 연결하시려면 앞에 소개해드린 그 DB 익스프레스 전용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각 화면에다 내려놓으시게 되면 각각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또 미리 할당이 되어 있어야 실제 그 테이블이나 쿼리들을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델파이에서는 2.0부터 키 데이터 모듈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셋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컴포넌트가 제공됩니다. 자, 그럼 저희 프로젝트의 New, Other로 들어가셔서 델파이 파일즈에 보시면 데이터 모듈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모듈을 추가해 주십시오. 이 데이터 모듈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BD, ADO, 익스프레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컴포넌트를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때는 이 데이터 모듈이 없었기 때문에 디폴트 화면 하나를 올리신 다음에 역시 오토로 올려주시고 여기다가 테이블 쿼리들을 올려놓으셨는데요. 2.0부터는 이 컴포넌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은 데이터 모듈 1 이렇게 디폴트로 올라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름을 DM이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모듈은 어베러블로 쓰시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각 화면이나 각 리포트에서 사용하시는 데이터 셋들이나 DB 연결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항상 오토로 돼 있어야지만 각 화면에서 필요하신 시점에서 인클루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디폴트 오토를 쓰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의 이름이다 해서 저희는 UDM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샘플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그 PMM으로 계속 가셔도 되지만요. 저는 DB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은 샘플이라고 별도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DB 익스프레스용 컴포넌트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물리는 SQL 커넥션을 내려놓으시고요. 자, 앞에서 간단하게 그 DB 익스프레스 연결하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커넥션 네임이나 드라이버를 직접 연결하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커넥션 이름 샘플은 것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을 연결하시면 각 만들어 놓으신 DB의 정보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 프롬프트를 풀으신 다음에 저희는 커넥티드를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true를 주시게 되면 DB가 붙은 거죠.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뜨고 거기에 모듈이 올라가면서 DB를 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화면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델파이 책 비긴엔드에 있는 사원관리 화면 작성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있는 사원관리 화면 작성인데요. 여기에 있는 예제는 BD를 사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화면을 그대로 사용하실 때 DB 익스프레스로 컨버전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현재 BD로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익스프레스로 컨버전 하실 때 화면이나 수정물들은 수정을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DB 연결 컴포넌트만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원관리 화면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대신 저희는 디자인을 다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DB 컴포넌트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원관리 화면에 보시면 일단 DB 그리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DB 그리드 표시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데이터 셋 컴포넌트, 즉 테이블이나 쿼리나 스토어드 프로시어는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저희는 이 그리드에 표시하기 위해서 내용물은 인사 내용이지만 실제 컴포넌트는 심플 데이터셋을 쓰셔서 DB 그리드로 연결하고 이 프로그램이 메인터넌스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에서 인서트나 딜리트를 하기 위해서 역시 단방향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이유로 심플 데이터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플 데이터셋을 내려놓으시고 자, 먼저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BD 프로그램에 똑같은 컴포넌트 이름을 쓰셔야만 저희가 코딩을 수정하지 않겠죠.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는 원래 인사라고 하는 데이터셋 이름을 사용합니다. 저희도 이름을 인사라고 주시고 네, 먼저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연결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얘는 한 번 더 버퍼링을 한 거기 때문에 직접 DB를 물리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데이터셋의 버퍼를 다시 받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처음에 일단 DB를 물리셔야 되니까 connectio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nectio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SQL connection 1하고 물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dataset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how 프로퍼티를 눌러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한 번 더 버퍼링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데이터셋을 물릴 것인지를 연결해주는 속성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command type, command text가 보이실 겁니다. command type은 쿼리로 받아올 것인지 또는 콤보를 열어보시면 테이블로 받아올 것인지 또는 stored procedure를 수행했을 때 레코드를 받아오는 경우라면 stored procedure를 연결한다든지 또 서버 메소드는 3티어 분산 처리해서 서버에 있는 로직이 도른 결과물을 레코드로 받아온다든지 할 때 연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사원 관리 메인터넌스이기 때문에 사원 하나만 정보를 가져오시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대1이니까 저희는 테이블로 받아서 테이블로 연결한 것을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럼 테이블로 선택하셨을 때는 어떤 테이블을 주실 건지 또 쿼리면은 이거는 SQL을 때릴 수 있는 공간이 뜨고요. 그다음에 stored procedure 선택하시면 stored procedure 이름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테이블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느 테이블, 인사 테이블을 연결하겠다. 이렇게 물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은 데이터셋에서 오픈하실 수도 있고 이쪽 가장 바깥에 있는 양방향에서 오픈하실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장 끝쪽에 있는 컴포넌트 액티브 true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리드로 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DB 그리드를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소스 내려놓으시고요.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데이터 소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인사 데이터 소스라고 주시고 거기에 데이터셋을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인사를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준비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화면을 하나 새롭게 뽑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New Form 들어가셔서 Vcell 폼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역시 우리가 그 화면 핸들링에서 배우신 것처럼 항상 폼 이름을 바꿔주시고 네, 이름은 인사 폼으로 가겠습니다. 인사 폼이라고 이름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은 오토를 쓰실 건지 어베이러블 쓰실 건지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오토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옵션으로 들어가셔서 네, 인사 폼을 어베이러블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인 폼, 모듈, 스프레시 폼, 어바우트 그리고 추가된 인사 폼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코딩하시기 전에 프로젝트를 한번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폼자 떼고 저희는 uinsa.pass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한번 다시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일단 화면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코딩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다 표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DB 그리드를 한번 내려놓고 연결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B 그리드를 내려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일반 스트링 그리드가 있고 DB 그리드가 있고 또는 일반 에디트가 있고 DB 에디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 툴팔레트에서 보시면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쪽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저희가 지금부터 주로 쓰실 텐데요. DB 그리드, 뭐 DB 내비게이터, DB 텍스트, DB 에디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 에디트나 메모에다 앞에 DB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DB를 자동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 주는 중간 통로가 앞에 DB 구조에서 보셨다시피 데이터셋과 그 컨트롤 컴포넌트를 연결해주는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아까 인사 소스로 이름을 바꾸신 그 데이터 소스 컴포넌트가 그 중간을 연결해주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컨트롤 컴포넌트는 결론은 어느 소스로 물릴 것이냐, 중간 연결해주는 컴포넌트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 컨트롤에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프로퍼티, 데이터 소스라는 것이 지금 오브젝트 인스펙터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인사 소스라고 물리셔야 되는데 지금 클릭을 하니까 소스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라올까요? 네, 그렇죠. 유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도 역시 모듈에 있는 걸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듈의 소스를 for use unit에서 udm을 유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신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건수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렇게 인사 정보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잘 되시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화면 디자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결이 안 되신다면, 유주가 되었는데도 연결이 안 되신다면 뭘 확인하셔야 될까요? 네, 모듈에 가셔서 이 중간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끊겼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버퍼는 어느 데이터셋과 물려서 가져올 것인지, 데이터 소스는 어느 데이터셋을 물릴 것인지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인사폼으로 오셔서 저희가 이제 그 컴포넌트를 좀 추가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DB 그리드를 좀 커팅을 해 놓으시겠습니까? 물론 지우시면 다시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컨트롤 X를 해서 잠깐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컴포넌트는요. 여기 델파에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이런 탭으로 움직이는 이런 컴포넌트입니다. 이름하여 얘가 페이스 컨트롤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자료를 털할 때 쓰시는 바인더처럼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올려놓으시려니까 이렇게 지금 페이지별로 쪼개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페이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용해서 조회하는 부분, 편집하는 부분, 또 차트 조회하는 부분 이렇게 페이지를 추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컨트롤이라고 하는 윈도우 32에 있는 컴포넌트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위에는 조금 다른 컴포넌트를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띄워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컨트롤을 이렇게 쭉 내려놓으십시오. 됐나요? 자, 그럼 페이지 컨트롤에서 오른쪽 팝업을 누르시면 New Page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New Page 하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자, 근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를 쓰시기로 했기 때문에 페이지를 일단 3개를 연속해서 추가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프로퍼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위에를 딱 찍으시게 되면 오브젝트 인스펙터에 보시면 클래스가 뭐로 떨어지니까 T-페이지 컨트롤에 해당하는 거고요. 밑에를 딱 찍으시게 되면 T-탭 시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선택이 됩니다. 즉, 아까 바인더 말씀드렸죠. 그래서 페이지 컨트롤 아래는 T-탭 시트, 즉 종이에 해당하는 시트처럼 여러 장의 시트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인더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조금 프로퍼티를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컨트롤을 조금 보시고 프로퍼티 몇 가지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액티브 페이지. 자, 감 오시죠? 왜 그러냐면 페이지 컨트롤이 바인더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바인더에서는 동시에 여러 시트를 볼 수는 없죠. 여러 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커스가 가는 페이지가 어디냐? 처음에 포커스는 저희는 디폴트 탭 시트 1에 오는 거고요. 만약에 탭 시트 2를 찍으시면 액티브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직접 컨트롤을 하실 수도 있겠죠. 밑으로 조금 많이 내려오시면 거기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델파의 페이지를 보시면 각각의 시트의 그림들이 아이콘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저희는 그림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만 이 페이지 컨트롤에 만약 그림을 이용하고 싶다면 이미지를 연결해 놓으시고 각 시트마다 이미지 인덱스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라인이 있습니다. 자, 멀티라인을 틀어 주시면 지금은 변화가 없을 겁니다. 왜? 한 화면에 다 보여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따가 이런 페이지가 추가가 되게 되면 스크롤이 생깁니다. 자체적으로 스크롤링을 할 수 있는 그 버튼들이 생기게 되는데 스크롤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라인으로 지금 밑에 라인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멀티라인 2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시면 거기 스타일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디폴트 지금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이걸 버튼으로 선택을 하시면 버튼을 눌렀을 때 쉽게 말하면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겠죠. 또는 플랫 버튼을 주시면 납작한 버튼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디폴트 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탭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탭 인덱스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인디케이터죠. 그래서 만약에 탭 시트 3가 현재 선택이 되었냐는 것은 뭐 네가 선택한 액티브 페이지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페이지 컨트롤에 탭 인덱스가 2냐 하고 물으면 탭 시트 3가 선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탭 오더, 탭 순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탭 순서 같은 것들도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탭 포지션은 지금 탑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랩트로 주시면 이 탭들이 왼쪽으로 표시가 되겠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역시 탑으로 놓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잠깐 보시면 자, 거기 체인지 이벤트가 있고 체인징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탭 시트 1이 선택됐냐, 탭 시트 2가 선택됐냐 이런 것들을 체킹하실 때는 체인지 이벤트를 쓰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 컨트롤에 탭 인덱스가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은 체인지를 쓰시면 되고요. 체인징은 그럼 뭘까요? 네, 여기서는 시트의 수가 추가되거나 시트의 순서가 바뀔 때 발생하는 이벤트는 체인징입니다. 이전에 저희 교육에서 체인지를 쓰셔야 되는데 이벤트는 여기다 밑으로 본인도 모르시게 여기다 놓고 코딩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첫 번째 거 찍었니, 두 번째 거 찍었니 이거 체킹하실 때 어떤 반응을 하시죠 하고 하는데 그분은 반응이 없는 거죠. 왜? 체인징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벤트 핸들러도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인지와 체인징은 다른 이벤트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저희는 시트를 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하나의 종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캡션, 저희 지금 바꿔주셔야 되겠죠. 첫 번째 것은 조회라고 주시고요. 조회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이라고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차트라고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저희가 일단 탭 시트의 캡션을 수정하신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인덱스라는 것이 있죠. 근데 저희는 지금 이미지를 사용을 안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인덱스 보이시죠? 이 페이지 인덱스가 그 페이지 안에 몇 번째 순서의 시트가 표시가 되느냐. 지금 조회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0으로 세팅되어 있고 그 나머지 건 1, 2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트들에 대해서도 이벤트를 잠깐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조회 쪽에 있는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페이지 컨트롤하고 생긴 거는 비슷한데 약간 용도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 컨트롤은 장을 여러 개로 쪼갠 거죠. 시트를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는 거고 생긴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즉 콤보 박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따 콤보는 어차피 쓰실 거고요. 이 페이지 컨트롤과 함께 탭 컨트롤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탭 컨트롤 한번 선택해 보시죠. 네, 역시 윈도우 32에는 탭 컨트롤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얘를 쭉 내리시고요. 사이즈는 거의 맞춰주시면 되고요. 얘는 오른쪽을 누르시면 어떤 특별한 메뉴는 없습니다. 자, 여러 개 중에 아까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콤보도 아이템즈인 것처럼 탭은 탑스라고 하는 어레이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탑스 하고 들어와 보시죠. 네, 여기다는 저희가 한글로 콤보처럼 자 우리가 그리드상의 전체 레코드를 볼 거냐 자, 직급별로 저희가 서칭을 하려고 합니다. 필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직급 사원, 대리, 과장 직급들을 저희 실제 DB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과장,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러 개의 탭이 올라왔을 때 아까 스크롤 버튼이 보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걸 또 멀티라인으로도 쓸 수 있다고 두 개의 용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주얼이 비슷하기 때문에 프로퍼티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페이지 컨트롤하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다른 것을 한번 네, 직급을 실제 이런 건 없어요. 저희 DB에는 근데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직급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여 있는 거죠, 직급이요, 지금요. 자, 이런 식으로 주시고 OK를 하시게 되면
더 넣어야 되겠네요. 여러 개를 들어가려면 뭐 교사라고 하면 되겠네요. 교사. 네, 지금 막 일관성 없이 저희는 직급을 넣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 화면에 다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스크롤 버튼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프로퍼티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미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라인 하고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멀티 라인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멀티 라인 필요 없고요. 그 밑에 멀티 셀렉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셀렉트는 이 탭 중에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러 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찍었는지 사원을 찍었는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직급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멀티 셀렉트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일이 있고요. 역시 탭이냐 뭐냐 이런 게 있고 탭 인덱스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를 찍었는지 사원을 찍었는지 이런 것들은 역시 이벤트에서 체인지 이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체인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직급별로 필터링을 할 때 데이터 정보를 가져올 때 체인지 이벤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까 커팅하셨던 그리드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조회 쪽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도 역시 컴포넌트들을 조금 더 내려놓고 디자인까지 끝난 다음에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피드 버튼을 조금 추가를 해 주십시오. 네, 스피드 버튼 4개를 조금 내려놔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그 레코드들을 저희는 지금 건수가 적습니다만 레코드들의 포인트를 움직일 수 있게끔 방향키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4개를 그래서 이 스피드 버튼은 우리가 보통 그림이 들어가는 버튼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림이 들어가는 버튼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지금 2010부터는 일반 키 버튼도 그림을 이미지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올라간 그 표현 방식으로만 봐서는 나타나는 것만 봐서는 스피드 버튼인지 일반 버튼인지 알 수가 없고요. 일반 버튼과 또 조금 틀리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스피드 버튼이 토글 버튼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글 버튼의 사용법은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스피드 버튼의 그림들을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래프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프 속성에서 해당하는 그림들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엠바카드로 밑에, RAU 스튜디오 밑에, 9.0 밑에 거기 이미지스 있거든요. 이미지스 밑에 버튼스, 조그만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그림들을 쓰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arrow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rrow라고 하는 컴포넌트들이 있거든요. 조금 그래서 쓰시는 게 맞겠죠. 여기 보시면 arrow 1차원, 2차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저희는 1차원으로 먼저 1L, left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를 그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레코드를 가리키는 그림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는 up, 같은 디렉토리 중에 arrow 1 up, U 있습니다. arrow 1 U 그 다음에 1D, down이죠. 1D 주시고요. 1D 주시고 이거는 1D 근데 그림이 약간 사선으로 돼서 1D 제가 그림을 잘못 선택했네요. 1D가 있고요. 그 다음에 1R, right죠. 1R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돌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스피드 버튼을 하나만 제가 잠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꼭 내리시지 않고 그냥 보시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스피드 버튼은 그림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요. 아까처럼 토글링을 쓸 수 있거든요. 이 토글링을 주실 때는 그룹 인덱스를 1이 아닌 인덱스 0이 아닌 0이 아닌 별도의 숫자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allow or up이라고 하는 불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or up을 허용할 거다. true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dow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down을 true로 주시면 이게 down day인 거죠. 그래서 업, 다운 상태를 체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서는 클릭해서 예를 들면 스피드 버튼 1.down then 이렇게 주시면 다운되어 있는 상태 아니면 업된 상태를 체킹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 스피드 버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지금 그림만 불려놓고 사용하실 거고 일반 버튼처럼 그렇게 토글링 버튼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스피드 버튼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레이블 컴포넌트 내려놓으시고 여기다가는 검색 순이라고 좀 주십시오. 캡션에 검색 순. 저희가 이따가 조회를 할 때 검색을 할 거거든요. 검색순이네요. 검색순 이렇게 주시고 글자체 같은 거는 알아서 조금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 요거 하나를 카피해서요. 조금 뒤쪽에다가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검색 이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순에는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순 이렇게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콤보 박스, 일반 콤보 박스입니다. 스탠다드에 있는 콤보 박스 컴포넌트를 내려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 이름에는 이름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키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에디트를 하나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콤보 박스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는 컴포넌트이거든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역시 array로 관리가 되고 그 프로퍼티는 items입니다. items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실제 저희가 만든 DB 인사 파일은요. 이름순, id순, name순, 그리고 부서 코드순 이런 식으로 DB의 인덱스가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덱스를 이제 제어해서 번호순, 이름순, 부서순 이렇게 볼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템즈로 들어가셔서 본인이 보고 싶은 번호, 그 다음에 순서는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이름, 부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번호순으로 만약에 보겠다면 아이템 인덱스를 0번으로 보시게 되면 처음에 번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지금 DB 그리드에 있는 것은 번호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 코딩을 이용해서 여기서 콤보 박스에서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인덱스를 바꾸는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 이름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고 텍스트에서 기본 텍스트에 있는 디폴트 값을 지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회 쪽의 디자인이 하나 끝난 거고요. 조회 쪽을 먼저 코딩해서 테스트해 보시고 그다음에 편집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레코드를 작업하시기 전에 먼저 그 데이터셋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테이블이나 쿼리 같은 데이터셋을 처리하실 때는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ds inactivate, ds insert, ds browse, ds set key, ds edit와 같은 모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드들, 즉 여기 있는 것은 상수들입니다. 데이터셋, browse 이런 식의 값들을 가질 수 있는 프로퍼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데이터셋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뭐 BD가 됐든 ADO가 됐든 DBExpress가 됐든 각각의 데이터셋의 스테이트들은 이러한 값들을 가질 수 있고 지금 그 화살표를 통해서 옆에 있는 메소드들을 통해서 모두들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DB를 연결하시면 DS inactive 상태에서 오픈을 하시게 되면 DS browse 조회 상태로 스테이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클로즈 하게 되면 DS inactivate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 에디팅을 하시기 위해서 인서트 모드로나 어펜드를 해서 인서트 모드로 전환하시고 다시 에디트 메소드를 통해서 에디트 모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드에서 다시 캔슬이나 정상적인 데이터 인서트나 에디팅 작업이 끝나면 포스트를 하게 되시면 다시 조회 모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키를 서치하기 위해서 세키라든가 이런 메소드를 쓰시게 되면 DS 세키 모드로 전환이 되고 특정 키를 찾게 되면 go to 키나 find 키와 같이 그 키를 찾게 되면 다시 브라우즈 모드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트가 변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 또 스테이트 체인지 이벤트 이런 것들도 저희 뒤에 예제에서 작성을 하실 테니까 이러한 것들을 스테이트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회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레코드를 오픈을 딱 하시면 지금 브라우즈 모드이고요. 그 브라우즈 모드 상에서 레코드 포인터를 움직이는 방향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먼저 소개드리면 자, firs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코드로 가라는 firs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라는 last, 그리고 이전 레코드, 앞에 레코드로 가라는 prior, 다음 레코드로 가라는 next 이런 메소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코드 포인트를 움직이면서 처음으로 끄시냐, 뒤로 끄시냐 이걸 체킹할 수 있습니다. BOF, EOF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메소드들은 우리가 BD, ADO,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셋에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그 DB 컴포넌트들은 하나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다른 커넥션들은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메소드를 저희가 각 버튼들에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스피드 버튼에 더블 클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자, 지금 저희는 사용하는 것이 DM에 있는 인사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dm.인사. 네, first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firs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m.인사.first라고 하는 코딩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 버튼은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dm. 이렇게 주시면 처음으로 끝이 아니면 앞으로 이전 레코드로 가라고 하는 두 번째 스피드 버튼을 작성하셨고요. 세 번째 버튼은 네, next이죠. 자, 그럼 아까 동일하게 if not dm. 네, 인사. 이번에는 end of file이 아니면 EOF가 아니면 dm. 인사. next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last로 가라 하는 네 번째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 인사. last 이렇게 주시면 지금 4개의 스피드 버튼에 대해서 각각의 이벤트 핸들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first, prior, next, last 이렇게 코딩을 해주신 거고요. 자, 저희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조금 조회 쪽은 먼저 코딩을 하시고 테스트는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검색 인덱스를 맞춰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BD나 ADO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은 심플 데이터셋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DB의 실질적인 인덱스 정보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BD나 익스프레스를 쓰실 때는 만약에 쿼리는 어차피 인덱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테이블 같은 것들을 연결하시게 되면 프로퍼티에 인덱스 네임이나 인덱스 필드 네임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인덱스를 바로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플 데이터셋은 자, 저희가 모듈로 가서 지금 인사 심플 데이터셋을 클릭하시고 역시 프로퍼티에서 확인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인덱스 네임이나 인덱스 필드 네임즈 같은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change index나 default order 이런 식으로 지금 디폴트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주신 것들은 index field names 같은 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simple dataset 같은 경우는 index defines라고 하는 다른 데이터셋에는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 DB랑 직접 물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를 별도로 define 하셔야만 됩니다. 특히 BD 프로그램을 해서 익스프레스로 컨버전 하시는 경우에는 컴포넌트만 바꾸시고 기존에 있던 인덱스를 맞춰주는 즉 인덱스 네임이나 인덱스 필드 네임즈를 쓰는 코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런에서 그런 인덱스가 없다고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들은 인덱스를 제어하셔야 되는 경우는 인덱스 디파인스로 들어오셔서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사용하는 인덱스들이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인덱스에 대한 필드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지우시고요. 또는 기존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우고 제가 실제 DB에서 사용하던 i_id, i_depth, i_name이라고 하는 인덱스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서 코딩을 수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DB의 인덱스가 i_id, i_name, i_depth라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때 인덱스 이름을 미리 주었거든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덱스를 3개를 추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 이름은 근데 이 인덱스 이름은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문자로 i_id 두 번째 것은 i_name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i_depth 이런 식으로 네, 인덱스 이름을 주시고 각각의 인덱스 이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인덱스 필드인지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i_id 같은 경우는 id 필드 그리고 i_name 같은 경우는 name 필드 그 다음에 depth는 부속 코드거든요. 근데 필드 이름 자체가 dpt 코드입니다. 그래서 db 필드, dpt 코드 필드가 이것이 인덱스다고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하셨던 인덱스 네임즈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 이름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디폴트로 나는 id를 주겠다 하고 id라고 하는 인덱스 필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인사폼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그리드에 포시했었을 때 아까 id가 소팅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이 프로퍼티를 제어하시게 되면 그리드에 지금 id 순으로 소팅이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DB 익스프레스에서 심플 데이터셋은 DB가 직접 물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덱스 정보를 따로 디파인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콤보에서 선택을 했을 때 번호를 선택하거나 이름을 선택하거나 부서를 선택하게 되면 조금 전에 세팅하신 그 인덱스들을 인덱스 필드 네임즈나 인덱스 네임에다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를 쓰시면 될까요? 콤보의 아이템 인덱스가 바뀔 때마다 change 이벤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change 이벤트로 들어오셔서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찍었니? 두 번째 거 찍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케이스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주시고 이렇게 딱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기본 블럭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웹에서는 라이브 템플릿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안에 물어볼 수 있는 베리어블은 오더링이 되어 있는 그 순서에 입각한 그런 자료들을 체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무엇으로 물어보시냐면 콤보 박스 1. 아이템 인덱스, 그렇죠. 어떤 아이템을 선택했는지를 아이템 인덱스, 인테저형으로 체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가 0번, 두 번째 것을 선택했느냐, 세 번째 것을 선택했느냐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에도 else문을 쓸 수 있긴 한데 저희는 else 없이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DM에 있는 인사, 물론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심플입니다. 인사에 있는 인덱스 네임을 쓰셔도 좋고요. 인덱스 필드 네임을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번 이번에 인덱스 네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소문자로 i_id라고 하는 인덱스. 그러면 이 필드 자체가 id 필드로 인덱싱이 되는 거고요. 카피할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를 선택했을 때는 name.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선택했을 때는 부서 순이기 때문에 이름은 i_depth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물론 프로퍼티는 인덱스 네임뿐만 아니라 인덱스 필드 네임즈를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맞춰주신 코딩까지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 이름. 자, 조회 모드에서 이제 키서치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를 찾는 메소드는 델파이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검색 이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홍, 길동 이걸 다 칠 때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홍 치면 주소록 같은 데서 찾으실 때 그렇죠. 거기서 가장 가까운 레코드를 찾아가는 저희는 find neares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추가적으로 find key나 locate 같은 키를 찾고 해당 레코드를 찾는 메소드를 같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제에서는 그냥 find nearest만 쓰셔도 충분히 조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find key나 find nearest는 반드시 인덱스가 있는 필드에 대해서만 찾으실 수 있고요. 검색을 하실 수 있고 그 인덱스가 번호 순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find key나 번호 순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find nearest로 이름을 찾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서치를 하시고 싶으면 인덱스를 이름으로 맞춰놓고 find key, find nearest를 쓰셔야 되고요. locate는 인덱스가 없는 필드들에 대해서도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같은 데서도 어떤 특정 레코드, 어떤 필드에 어떤 값을 찾고 싶으면 loc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느 이벤트에다가 find nearest를 부르시면 될까요? 자, edit에 역시 change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입력한 텍스트의 내용이 바뀔 때마다 찾으러 가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덱스의 키를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는 인덱스 네임을 쓰셨죠. 이번에는 근데 인덱스 필드 네임즈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필드 네임즈 필드 네임즈에다가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무슨 필드? name이라고 하는 인덱스 필드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시고 자, find nearest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find nearest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스트입니다. 정확하게 찾았다 못 찾았다가 아니고요. 펑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find nearest를 주시고 파라메터는 네가 찾고 싶은 키 값을 주시는데 array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키 같은 것들을 설치하실 수 있기 때문에 키 값들이 배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edit 1에서 받은 텍스트 값을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rray로 값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면 충분히 그 이름을 검색할 수 있지만 저희가 여기다가 제가 코맨드 주석으로 잠깐 다른 메소드를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find ke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역시 키를 맞춰주신 다음에 여기서 키 값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찾았다 못 찾았다를 true false 값으로 체킹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locat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locate도 역시 펑션입니다. 자, locate라고 하는 메소드인데 여기에 메소드는 첫 번째 자기가 찾고 싶은 필드명이 들어갑니다. 저희 같으면 아까 name 필드에서 찾으시는 거고요. 두 번째 파라메터는 찾고 싶은 키 값이겠죠. 그래서 edit에서 받은 키 값으로 줘라.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옵션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아무런 옵션을 주시지 않은 건데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고 파셜 키로 찾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arrow, case, insensitive. 네, 이렇게 주시면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rrow partial key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주시면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 않으면서 partial key, edit 1 텍스트에서 입력받은 그 partial key로 부분 키로 찾겠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find nearest, find key, locate라고 하는 키를 찾고 해당하는 레코드를 찾아주는 메소드를 저희가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회 쪽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필터링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데이터셋에서 원하는 레코드들만 부분으로 검색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키를 하면 set range start, set range end에서 조건을 주시고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역시 또 인덱스의 필드들만 부분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필터는 인덱스가 아닌 모든 필드들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 쿼리 역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쿼리에도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주셔서 웨어절에다 조건을 주셔서 쿼리를 만들어 오실 때 조건을 주실 수도 있고요. 이 필터를 쓰시면 만들어져 있는 쿼리 데이터셋에서 원하는 레코드들만
부분 검색을 하실 때 쓸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where 조건을 주시는 것보다 필터링의 조건을 주시면 더 빠르게 조회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프로퍼티를 두 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당하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소위 데이터셋들에는 다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필터드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퍼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드 true 하게 되면 필터링을 하는 거고요. 필터라고 하는 이 문자에는 자기가 주고 싶은 조건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디에다 적용하시냐면 이 탭에서 탭 컨트롤이 바뀔 때마다, 즉 탭 인덱스가 바뀔 때마다 전체를 찍으시면 필터링을 안 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을 주시면 필터링을 하면서 필터 조건이 네가 찍은 탭에 있는 값과 같은 것을 클래스가 같은 것을 찾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는 탭 인덱스가 바뀔 때마다 change 이벤트를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했는데 이런 메시지가 뜨면요. 실제 앞에 부분에서 코딩 부분에서 뭔가 그 컴파일이 걸린 경우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뭐 하다가 앞에 또 특히 뭐 컴파일러가 걸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더 이상 더블 클릭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더블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정을 하시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 첫 번째 거 찍었냐는 탭 인덱스가 제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일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탭 컨트롤 원점 탭 인덱스가 제로면 그러면 저희는 전체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필터링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DM에 있는 인사의 필터드는 불린 필터드라고 하는 속성은 저희는 필터링을 안 하겠다. false로 주시면 되고요. 자, 아니면 else 앞에는 세미콜론 안 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begin 묶으시고요. 카피하셔도 되겠죠. 일단 필터링을 할 것이며 그렇죠. 필터링을 하겠다는 조건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 조건이 필터라고 하는 조건에다 문자입니다. 이제 조건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꺼번에 조건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문자에 연결할 수 있는 컨캔티브 연산자를 사용해서 저희가 한번 조건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자기 원하는 필드거든요. 그럼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필드는 클래스라고 하는 필드는 뭐와 같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클래스가 같아 요까지만 주실 수 있겠죠. 조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캔티브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파스칼은 이제 문자 시작하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실 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시려고 하면 요게 하나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특이하게도 이게 두 개가 날아가야지만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리에 해당하는 것은 네가 찍은 탭에 있는 값이거든요. 자, 그래서 탭 컨트롤 1에 있는 원점, 아까 탭스였습니다. 탭스라고 하는 그 배열에 네가 찍은 그 탭이죠. 그럼 역시 탭 컨트롤 원점 탭 인덱스가 그 탭의 순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탭 인덱스. 그럼 이게 네가 찍은 그 탭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싱글 포텐셜 하나가 이렇게 4개를 쳐주시면 해당하는 필터링의 조건이 클래스는 네가 찍은 탭에 있는 값과 같은 것 이런 식의 조건이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 쪽에서 코딩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연결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메인 쪽에서 실행하시면 이 화면을 띄우실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저희가 메인에다가 이제 메뉴를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를 한번 화면을 띄워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뉴를 가지고 있는 액션 매니저로 들어오셔서 자, 저희가 일단 필요하거든요. 액션들이 지금 일단 2개를 먼저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 이름은요. 네, 이름은 1, 2, 3 저희 안 씁니다. 그래서 인사 액션 뭐 이런 식으로 주십시오. 미리 메인터넌스 쪽은 다 좀 만들어 놓으려고요. 네, 그래서 캡션은 네, 사원 관리 이런 식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힌트는 뭐 귀찮으셔도 조금 주십시오. 사원 등록, 수정 이런 식으로 삭제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는 추가하시면 필요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제가 미리 그 이미지를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림을 안 물리셔도 좋고요. 그림을 이렇게 물려 놓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액션은 저희가 계속해서 또 다른 depth maintenance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요령으로 depth action이라고 이름을 주시고 저는 중간에 언더바를 쓰겠습니다. depth 언더바 액션 이렇게 주시고요. 그러면 캡션은 부서 관리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힌트는 부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그림이 있으신 분들은 불러놓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것들이 철자가 틀렸네요. 자, 카테고리를 지금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no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카테고리를 주실 때는 기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카테고리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손으로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관리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들어가고 얘는 이미 카테고리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관리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관리 쪽에 두 개의 카테고리가 두 개의 액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거를 드래그 드롭해서 옮기시면 되는데 지금 그 리본 컨트롤을 사용하셨거든요. 리본 컨트롤에 지금 리본에 지금 탭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탭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 탭의 캡션은 그냥 저희 데이터베이스라고 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메뉴로 붙이실 거거든요. 나중에 뭐 리포트까지 가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렇게 주시고요. 여기다가 먼저 다시 그룹을 먼저 하나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만들도록 하고요. 그룹을 하나 추가하셔서 역시 캡션에다가는 이제 관리라고 하나를 주십시오. 네, 관리라고 주시고 지금 관리 쪽 카테고리에 있는 이 두 개를 드래그 드롭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추가되는 화면들은 액션을 추가하셔서 같은 요령으로 드래그 드롭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연결하셔야 되는 건 사원관리 쪽에 이벤트 핸들러 중에서 사원관리 폼을 띄우시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폼 이름이 인사 폼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우리가 뭐 화면이 됐든 그 클래스가 됐든 크리에이션 생성자를 불러서 자, 오너 누구 주시면 되나요? 저희가 화면들은 주로 어플리케이션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저희가 오너 컴포넌트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시고 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빨간 줄이 이렇게 막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역시 유주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근데 제 거는 예전에 데이트 소스를 지금 조금 커스터마이즈를 해서 이미 유주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ile use unit 하셔서 누구를 유 인사를 유주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유 인사가 유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안 올라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유 인사를 유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만 실행하시면 폼은 잘 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 우리가 화면 테스팅할 때 화면을 계속 띄우시게 되면 해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리소스가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어떻게 쇼형인 경우는 어떻게 풀이한다고 했죠? 해당하는 화면을 닫을 때 해당하는 화면을 닫을 때 이벤트 on close 이벤트에서 어떻게 해요? 프리를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액션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에다가 어떻게 주신다고요? say free 해주세요 하고 특정 값만 마킹하고 나오신다고 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액션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에다가 네, free라고 하는 값을 세팅하고 나오시는 것이 저희의 free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하셔서 앞부분에 테스트한 것까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러가 나네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지금 이렇게 유주를 미리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요. 네, 저는 다시 이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컴파일은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앞에 메모장을 뜰 거고요. 저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네, 사원 관리. 얘는 이 부서 관리는 아직 액션의 execute 핸들러가 없기 때문에 네,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사원 관리 쪽으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뭐 건수는 적습니다만 next, 뭐 prior, first, last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순으로 한번 올려놓아 보시고 또 번호 순으로, 부서 순으로 한번 소팅이 되는지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검색 순 맞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너무 건수가 없습니다만 자, 제가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게 되면 벌써 기억을 쳤는데 이미 기억으로 시작하는 네, 여기 첫 번째 레코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기로 시작하는 쪽으로 오게 되고 김 하게 되면 김보다 큰 거는 지금 저희는 R로 시작하는 레코드거든요. 이런 식으로 검색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터링만 한번 해보시면 되죠. 자, 사원. 네, 사원만 지금 올라오고요. 적은 건수에서도 필터링은 돼야죠. 대리, 네, 과장, 뭐 이런 식으로 건수가 작습니다. 전체를 다시 눌러보시면 5 레코드를 다 표시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회 쪽에서 레코드의 순서를 바꾸는 거, 그리고 특정 레코드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소팅을 맞춰주는 거, 그리고 필터링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코딩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그럼 조금 쉬신 다음에 저희가 편집, 실제 해당하는 레코드를 인서팅하고 에디팅하고 딜리팅하는 이런 에디팅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